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3부이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를 잘 쓰고 싶다면 이것부터 하라는 이야기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를 간절히 잘 쓰고 싶다면 이것부터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그런데 듣고 돌아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를 잘 쓴다는 것은 새롭게 비유와 상징을 다룰 줄 안다는 거죠. 새롭게 새로운 단어, 새로운 내용, 새로운 이야기로 시를 다룬다는 거예요. 잘 쓴다는 것은 식상한 이야기, 남들이 다 한 이야기를 또 답습하는 시를 누가 잘 썼다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소재가 새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재가 새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내용이 새로울 수는 있겠죠. 소재가 신상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닌 다음에는 이미 기존에 모두 있는 것들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쓴다라면 어떻게 다가가야 새롭게 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새롭게 쓸 수가 있을까요? 흔한 소재일수록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건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새롭게 써야 된다. 참신하게 써야 된다. 남들이 안 쓰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접근을 하려면 그 대상을 분석해야 하는데 분석한다라는 것은 오래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어들을 생각할 때, 연상할 때도 최소한 30개 정도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능소화를 놓고 시로 쓴다 하면 능소화로 쓴 시들도 지금 현재 기성 시인들이 발표한 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무명인 사람들이 쓴 것까지 하면 뭐 무수히 많을 테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또 찾아보지 않아도 거의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 능소화로 시를 썼다면 대개 한 2가지쯤 될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그 꽃 화사하게 핀 거, 덩굴 무성하게 우거진 거. 그죠? 그 담장 밑에 바닥에 꽃송이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썼거나 아니면 능소화가 갖고 있는 전설을 적당히 차용했거나 대개가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소재도 그래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고 딱 문득 드는 그 느낌이나 생각은 거의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시를 쓰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될 때 시가 촌스럽거나 뒤떨어지는가 하면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들 똑같이.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 똑같은 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능소화라는 시를 예를 들자면 먼저 발표한 사람이 똑같은 시를 썼다 하더라도 먼저 발표한 사람이 좀 유리하겠죠. 왜냐? 그 앞에 아직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발표하는 시들 또는 여러분이 무명일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그 뒤에 쭉 쓴 능소화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쓸 데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그 이야기는 나왔으니까요. 남들 한 이야기 또 하자고 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늘 사랑해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감하죠?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이벤트도 하고, 그죠? 아꼈다가도 하고,
또는 불현뜻도 하고, 그죠? 또는 전혀 생각 못했던 숨가쁜 어떤 순간에 갑자기 사랑한다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연인들이?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가 식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는 반감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나 다양한 억양, 다양한 상황을 기대어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것은. 그렇다면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식상한 것을 식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상한 것을 전혀 식상하지 않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노력이나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과거 그 앞에 많은 작품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새롭게 눈길을 끌 수가 있고, 독자도 능소화 시 중에 이건 좀 새로운데?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소화를 새롭게 접근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소화를 놓고 내가 시를 쓰겠어 했다 하면 제발 부탁하는데 대책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쓰기부터 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이 정말 생각 없이 써요. 쓰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능소화가 무슨 꽃이고 어떤 계절에 피고 어떤 전설을 갖고 있고 어떤 꽃말을 갖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 주로 피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찾아봐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식물도감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아는 이미 상식화된 그 외의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이것은 한 편을 쓰든 10편을 쓰든 100편을 쓰든 여러분이 시 쓸 때는 항상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데 능소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의 시가 식상하거나 촌스럽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자료 찾기 안 합니다. 생각 깊이 그것도 안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씁니다. 그냥 써요. 쓰다 막히면 거기서도 연구 안 합니다. 고민 별로 안 합니다. 조금은 하겠죠. 그 정도 고민은 고민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별로 안 해요. 그냥 쓰다가 막히면 뭐라고 쓸까 그러다가 문득 뭐 하나 단어 나오면 됐다, 그걸로 그냥 뭐 고민 뭐 갈등 없어요. 그냥 갖다 써요. 남들이 썼건 말건 그건 관심이 없죠. 그렇게 쓰는 시가 과연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독자에게 새로운 시선을 확 끄는 새로운 느낌을 전달할까요?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시가 뭔가 새로움이 없고 늘 그게 그거 같다면 여러분이 그만큼밖에 생각을 안 하고 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능소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수한 자료를 찾아본다면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찾았을 때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능소화하고 딱 눈 감고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모조리 다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세요. 어떤 것이든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능소화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를 몇 개를 알고 있는지가 성적표로 나올 겁니다. 거기서 능소화가 아니어도 돼요. 모자여도 되고, 노트북이어도 되고, 물컵이어도 되고, 마우스라도 되고, 문도 되고, 벽도 되고, 책상도 되고, 옷도 되고, 안경도 되고, 다 됩니다. 어떤 것이든 시로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그 대상을 정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에서 연상되는, 즉 보조관념들을 다 적어보세요. 단어를. 대략 처음에는 5개에서 10개 적기가 힘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인데도 막상 그것들이 상징하는 보조관념들을 적기 시작하면
5개에서 10개를 처음에는 절대로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기존에 어떤 소재를 정해놨을 때 5개에서 10개 단어만 갖고 시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능소화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대상을 정했다면 일단 단어를 적되 30개는 반드시 적어보세요. 50개 적으면 더 좋고 100개 적으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늘어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 30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번 강의를 듣고 난 후부터는 어떤 시를 쓰든지 반드시 그 시에 연관된 보조관념 30개는 반드시 단어를 찾아보고 적어놓고 나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능소화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요? 가장 먼저 꽃, 색깔, 그죠? 능소화만이 갖는 색깔, 전설, 능소화의 전설이 있죠. 그 다음 추억. 자, 추억 있어요. 그죠? 다양할 거예요. 추억은 각각이. 뭐 고향집 담벼락에 능소화가 늘 피었다거나,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골목 어디쯤에 어떤 저택에서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능소화를 봤다거나, 또는 뭐 군부대에서 봤다거나, 뭐 다양하겠죠. 어떤 뭐 시계탑, 뭐 정원, 어디 공원, 시장통 있고 어느 몇 번째 뭐 파란 지붕 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덩굴식물이라는 특성이 떠오르겠죠. 칭칭 감고 돌아가니까. 그 다음 6번째 휴감따라는 상상이 떠오를 거예요. 휴감따. 그 다음에 기대다. 왜요? 뭔가를 감아야 올라가죠. 이 친구들이. 혼자는 메타시오카이어나 플라타너스나 이렇게 혼자 꼿꼿이 올라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다. 또 그 능소화가 피는 계절이 있겠죠. 그 다음 그 능소화만이 갖는 특별한 향기도 있을 테고요. 뭐 그 꽃이 갖는 모양도 있을 테고요. 또 아까 휴감따, 기대다 했지만 또 다른 언어로는 타고 오르다라는 상징도 있을 테고요. 자, 계속 있어요. 지금 일단 제가 11개를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빨리 떠오르다가 뒤로 갈수록 더디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디게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익숙지 않다는 것이고, 낯설다는 것이고, 참신하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고 오르다라는 것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능소화, 타고 오르다. 그러면 타고 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무엇을 타고 오를까요? 나무를 타고 오르거나, 전봇대를 타고 오르거나, 어느 집 지붕 위로 타고 오르거나. 그죠? 자, 그러면 나무, 전봇대, 지붕,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보죠. 어디로 나갈까요? 점층법을 써보는 거죠. 점층법. 점층법이라는 건 뭐예요? 확대하는 거죠. 확대. 과장법. 확대하는 거예요. 좀 더 두각을 나타나게, 뉘앙스가 강하게, 새롭게 방향을 밀고 나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나무를 타고 오른다. 능소화가 전봇대를 타고 오른다. 능소화가 어느 집 지붕을 타고 오른다. 그 다음엔 점층법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점층법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타고 올라가야죠. 나무, 전봇대, 지붕. 너무 식상하잖아요, 이건. 그죠? 조금만 고개 돌려보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점층법을 쓴다고 했으니 더 크게 확장해서 나가봅니다. 어떻게? 고요를 타고 오른다. 능소화가 나무, 전봇대, 어느 집 지붕이 아니라 고요. 자, 고요는 형체가 없는데 만들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마치 물건처럼 존재가 있는 형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고요를 타고 오른다. 능소화가 바람을 타고 오른다. 능소화가 이제는 고요를 타기도 바람을 타는 것도 안 돼서 태양빛을 타고 오른다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모두가 이미 식상하고 정말 질력나고 재미없는 능소화라는 꽃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디까지 갔나요? 고요, 바람, 태양빛,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넘어갔죠. 보이는 너무 식상하고 너무 실증나고 너무 흔한 그 보이는 대상, 그 중에도 또 꽃이에요. 꽃이 얼마나 여러분이 시에서 자주 씁니까? 아주 질력나도록 토할 것 같을 정도로 자주 쓰잖아요. 그 흔한 꽃도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정말 집중해서 신경 써서 하면 고요, 바람, 태양빛도 타고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뭐죠? 여러분이 쓰는 시 안에서 누구다? 신이다. 여러분이 타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능소화가 고요를 타고 올라갈 것이고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이고 타잔처럼 태양빛도 타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시세계에서 여러분은 신이에요. 제왕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이 좌지우지하고 통치하는 왕국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능소화를 갖고 30개 정도의 단어를 쓰고 쓰면 쓸수록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처음엔 5개, 10개 넘기기 어려워요.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도 않고 좋은 시를 쓴다? 그건 욕심이고 도둑질이죠.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오는 거예요. 노력해야, 써야, 고민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아하, 능소화 그 흔한 꽃 하나 갖고도 꽃, 향기, 그리움, 첫사랑, 첫 키스 이거를 늘 여러분이 못 벗어나서 제가 환장을 하는데 벗어났죠?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나옵니다. 참신한 것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뭐 밤을 샐 순 없죠. 자, 결국은 시를 잘 쓰고 싶다면 고민해야 돼요. 찾아야 되고, 남들이 안 쓴 걸 찾아야 되겠죠.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노력 안 하고 뭐가 얻어질까요?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시 쓰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는 행위예요. 엄청나게 그 앞에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 찾고 과거에 검색을 해보세요. 누군가 능소화라고 썼는데 시를 어떤 걸 썼는가. 검색하면 웬만한 시는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읽어보세요. 그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타인의 시를 검색해보는 이유는 내가 그들이 쓴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검색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가기 위해서 똑같은 거기서 거기인 식상한 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그 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왜?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뭐가 남아요? 더 고민해야 되는 일이 남죠. 그들이 안 쓴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때 그 시 하나가 비로소 여러분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다 쓴 이미 나온 그것도 10년, 30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갖고 시를 쓴다?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쓸 곳이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등단을 안 하셨어도 누구한테 읽어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Nope. 그들 다 괴롭습니다, 그거.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본인이 썼으니까 본인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재미없는 시를 또 읽어줘야 되게. 노력은 하시고 나서 읽어달라고 해야죠. 아셨죠? 제 말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아프셔야 발전합니다. 우리가 아파야 항체가 생기듯이.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리는 거 정말 값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쓰나 마나한 시를 100편을 쓰건 200편을 쓰다가 버리건 저니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시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한 편을 쓸 거라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시를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2, 3일 있다 버릴 거 누가 보자 그래도 창피해서 못 보여주는 거 그걸 써야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급히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 쓰기는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모든 과정,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들이 쓰지 않은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발견 못하면 발견하도록 노력해야죠. 발견은 안 되고 시는 쓰고 싶으니까 에이 몰라 그냥 김계동 시인이 쓴 거 뭐 내가 썼던 뭐 그 사람이 썼던 비슷해도 어때 내가 쓰는데 물론 써도 돼요.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를 여러분은 어디에다 내놓을 건가요? 어디에도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연습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 찾는 연습. 그걸 조금만 하세요. 견디세요. 왜 그것도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그것조차 못 견디고 그렇게 성급히 쓰면 나올 게 없잖아요. 나올 게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적을 때 5개도 힘들어요. 10개도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단어를 이렇게까지 모르고 살았나. 두 번째,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로 엉터리로 시를 썼구나. 노력도 안 하고 시를 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 쓰기를 해 나가면 어떤 사물 하나에 연관되는 상징이나 단어가 이토록 많았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연습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은 나중에는 단어 하나를 놓고 연상되는 것들을 적을 때 순식간에 30개, 50개가 나옵니다. 조금 노력하면 100개가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든 대략 앞에 놓고 한 번에 쭉 적기 시작하면 200개는 적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대상을, 자, 컵을 놓고 얘기할게요. 이것과 연상되는 모든 단어를 쓰세요. 했을 때 여러분은 5개에서 10개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30개를 썼어요. 그 옆에 사람은 50개를 썼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00개를 썼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200개를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컵에 대해서 시를 썼을 때 가장 참신하고 기발한 내용이 나올까요? 당연히 많은 비유와 보조관념을 찾아낸 사람이겠죠. 그렇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무모하게 서둘러서 시를 썼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 길로 갈 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 강의를 꼬박꼬박 찾아 듣는 여러분이라면 언젠가는 나도 시인이 될 거야 라고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랄게요. 더군다나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노력을 못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제가 있어서 항상 알려드릴 것이니 조금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 못지않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크게 믿으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평소에 그 연습을 항상 하세요. 시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월요일 단어 하나 정해놓고
화요일, 수요일에서 일주일치 단어를 7개를 정해놓고 매일 각 단어마다 30개에서 50개 단어 쓰기를 연습해 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정해놓고 30개에서 50개 단어 쓰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사실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료로 드리고 있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해야만 여러분이 달라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처음에는 50개, 10개를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덮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검색도 해보시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30개를 채우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일주일 정도 했을 때 30개씩 적어봤는데 괜찮다, 할만하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40개, 그 다음 주에는 50개. 그렇게 늘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순식간에 50개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의 시가 올드하고 촌스러우라고 100일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시는 촌스러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비결을 제가 거저드립니다, 여러분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다 몸소 터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는 수강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